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양시장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던 어제 국내 증시였죠. 특히 양시장의 1등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는 상방 쪽으로 더 크게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GTC 2025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날아올랐죠. 5% 넘는 강한 상승을 정말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 넘게 사줬는데요. 그중에 큰 비중으로 삼성전자를 담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덕분에 코스피는 2,60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전거래일 대비 1.7%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겠습니다. 장중에 73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후반에 좀 강하게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개인이 홀로 매수를 보이면서 수급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지수는 상방 쪽으로 힘을 받아가면서 오후장 들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니 결국 상방 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면서 부진하게 나오기는 했지만요.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만큼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였다는 부분에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수는 올랐지만 M7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잃은 듯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5% 가까운 가장 큰 낙폭을 보인 테슬라,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로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는 약 1%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0.5%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내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GTC 젠순왕 CEO의 연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자정을 넘겨서 새벽 2시 정도에 기조 연설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 발언에 주목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측에서 또 4월 2일에 상호관세 부과를 또 재확인하면서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전략을 잘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 보일지, 어떤 종목과 섹터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의 시장 전략을 살펴봅니다.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국내 증시, 미 증시 살펴보고요. 개장 전 이슈들 두 가지 살펴보면서 관심주들, 또 특징주들,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팍스통신방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할게요. 김혜주 캐스터, 개장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2,6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대를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지수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1.73% 올랐고요. 코스닥은 1.16% 상승하면서 74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6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2월 27일 이후 처음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피는 개인이 1억 1,808억 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1,239억 원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161억 원, 4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이슈 두 가지 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독일이 국방비 한도를 풀어 재무장 시동 중이죠. 790조 원의 인프라 투자도 계획 중인데요. 독일 정치권은 군비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5천억 유로 규모의 특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헌법상의 부채 한도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주들 수혜 기대감에 급등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10.85% 상승했고요. 하나시스템도 10%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실까요?
9개월간 지구에 돌아오지 못한 우주 비행사들이 스페이스 X 로켓을 타고 지구에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장기간 발이 묶여 돌아오지 못했던 우주 비행사 2명이 지구로 귀환했는데요. 스페이스 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이번 임무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 탐사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센서뷰는 무려 30% 가까이 상승했고요. 현대 로템도 7.28%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핫 이슈 2가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강하게 빨간불 켜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GTC 2025 기대감이 유입되고 메모리 업체들이 4월부터 낸드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5.3%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소폭 하락했고요. 현대차 에코프로비엠은 1%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주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0.25% 소폭 상승한 반면에 기아는 0.7% 소폭 하락했습니다. 쉬어가던 방산주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81% 급등하면서 시총 10위에서 9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로템도 7.28% 상승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럽 방위비 증액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 자체 무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수혜 기대감으로 방산주들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금융주도 살펴보실까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는데요. 삼성화재는 3% 가까이 상승했고요. 신한지주는 2% 가까이 오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1% 상승했고요. HLB가 5%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4.36% 오르면서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화학주와 정유주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4%대 하락 보여줬고요. S오일은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고요.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언급이 잠잠한 사이에 미증시 2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소매 판매 회복세에 투자재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85%, 나스닥은 0.31%, S&P 500 0.6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실까요? 애플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24%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면에 하락했는데요. 1.76% 하락했죠.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세 보였지만 정작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1%대 하락 보여줬고요. 알파벳도 약보 합세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시총 10위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최장기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미증시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불안한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확인이 계속해서 필요하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로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전일 뉴욕 시장의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챙겨가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가이드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고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거래일째 뉴욕 증시가 또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또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또 전략 잡아주시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같이 살펴주시죠.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미증시와 굉장히 뭐 정말 많은 미증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미증시의 약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약세를 보이고 다만 이제 그 변동성이 미증시에 비례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요인인 것 같고요. 일단 그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등을 보였어요. 네, 5%대 상승을 했어요. 제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네. 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네, 이제 1등의 위험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료가 풍부하단 말이에요. 오. 그런데 그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남았죠. 어떤 거예요? 그 기타 그 민감 국가. 네, 지정된, 최근에 네. 어제 발표된. 네. 이게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재로 지금 작용할 거예요. 오늘 그럼 좀 반영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이 될 거고 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지금 현재 시장의 정치적인 리스크들도 아직 존재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사실 이제 이러한 악재를 품고 상승을 해봐야 사실 이게 긍정적인 정말 이제 뭐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증시가 조금 밀리면서 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어제 장을 통상적으로 상승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반등장이다 이 정도로 좀 상승장이 아닌 반등장이었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좀 무거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기타 지정 국가가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첨단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그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 교류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또 한미 간 과학 분야 협력에는 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은 어쨌든 악재인 부분을 선반영을 해야 되고, 그죠? 네. 뭐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야에서 막 공방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쵸.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서로 지금 이 민간 국가가 된 게 또 누구 탓이다 공방이 또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뭐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뭐 뭐가 맞다라고 평가하기 좀 그렇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서민이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이제 이러한 뭐 리스크들이 사실 시장이 선행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장에 재료가 많아요. 재료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좀 부활의 신호탄을 보여줬잖아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악재가 그죠?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네. 나와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왔죠. 미국이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간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또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이런 불편들을 또 감소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자력과 AI 또 양자와 같은 첨단 분야의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의 시장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미증시 또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틀 연속 오늘은 또 소폭이긴 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M7 종목보다는 또 중소형주들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죠. 기술주들이 최근에 이제 뭔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조정 이후에 근래 좀 반등을 보인 거지. 이게 뭐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반등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테슬라가 보고 한 번 있습니다. 더 빠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또 그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나 했다가 또 한 번 또 크게 빠지고 아무래도 또 실망감을 많이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잖아요. 네. 낙폭이 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분명히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 누구나 봐도 이거는 테슬라 기준에서 거의 누가 봐도 50%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과대 낙폭이다. 네. 이런 인식이 강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사실 어떠한 특정 구간을 바닥이라고 인식하기에는 뭔가 증거들이 부족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너무 큰 과대 낙폭이 있었으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거다. 네. 라는 내용에서 사실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시장에서 뭐 일부 반등은 좀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유럽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테슬라가 사실 상승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테슬라를 이제 굉장히 고점에 담아 두셨다가 네. 급락이 나오면서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국내 소확개미 분들 이제 대부분 다 M7 기술주들 위주로 또 담고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요즘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또 깊어지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주에 금리 동결까지 또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이 그렇게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증시가 사실 뭔가 좋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좀 반등할 만한 그런 뭐 이슈들을 만들어내도 사실 그날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한마디면 또 시장이 그쵸.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주목할 수 없고 사실 여기에도 주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팍스통신망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자 우리 지수 지금 그 최근에 눌렸을 때 네. 11일 13일 기점으로 지수가 많이 눌렸으니까 네. 이런 날 우리 종목 많이 담자. 제가 종목 남발했습니다. 오, 최근에요. 네. 어떻게 네. 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궁금해요. 자 어제 차익 실현 기준으로 3월달에 얼마 차익 실현했냐면 네. 66% 했어요. 종목들의 합이 66%. 고점 기준이 아니라 네. 목표가에 도달했는 기준으로 66% 그럼 수익을 고점 봤어요.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더 높게. 크죠. 네.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뭐 고점까지 끌고 고점이 사실 어딘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고점까지 끌고 와서 이걸 정리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크니까 딱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금액까지만 보고 짧게 빨리 정리를 하고 순환하자 이런 전략을 좀 썼는데 네.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뭐 재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도 많고 이슈도 많고 이벤트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악재가 좀 있다 뿐이에요. 네. 그러면 시장이 등락을 보일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강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군요. 지금은 증시를 활용해야 됩니다. 증시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지금은 독이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진짜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 좀 매수의 기회로서 삼으셔서 이게 공포감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 움츠러들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할 때 그때가 정말 적재적소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지만 이 안에서도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요, 방송 시간 외적으로도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을 받아보시면서 올바로 된 공략법을 가지고 또 공략을 하고 계신데 3월에 정말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약세장을 연출했던 주간도 있었고 등락을 반복하다 보니 어떤 종목과 테마를 잡아야 될지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무려 수익률 자체가 66%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짚어주신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전략은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포트폴리오 내가 어떻게 짜봐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대응들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수익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개장 전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또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변동성이 강하다면 이 섹터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 하면서 또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원전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원전이 사실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준비한 이유를 좀 들어보시면 납득은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원전이라는 이 섹터가 분명히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의 분쟁도 있었고 웬만한 악재들을 소화를 했고 실제로 이제 수출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종목이 가는 종목만 갔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이제 하나의 테마가 움직이진 않았는데 지금도 사실 이제 어떠한 악재들을 좀 그 선반영이 되고 또 원전이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슈를 또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그 관련주들 잘 공략하시면 또 한번 이제 과연 원전주들 보시면은 조정받은 종목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그 저가 매수세 그 시장에 이제 좀 재료가 있고 시장에 그 원전주들이 좀 움직여줄 때 사실상 이제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된 이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체크해볼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20조 원대 체코 원전 수주 가시권이다. 이 문제는 안정적 수익성이 확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수십조 걸려 있는데 사인할 사람이 그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뭐 그 최종 결정권자가 없는 거죠 지금. 공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대행도 있고 뭔가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산업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지금 삐걱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가급적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큰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국내 사상 첫 소형 모듈 원전이 들어선다. 한국형 SMR 수출에도 호재. 자, 실제로 이제 그 국내 건설이 그 소형 모듈 원전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국내 건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실증을 하고 상용을 하면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사실 수출하기가 좀 원활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 이제 대형 원전을 짓는 것보다 이런 소형 모듈 원전이 사실 트렌드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있을 AI라든지 AI 산업에도 사실 이제 에너지원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 채택이 될 만큼 사실 앞으로 굉장히 먹거리가 많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부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기회가 아닐까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도 향후 이 소형 모듈 원전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소형 모듈 원전을 한 개라도 1기라도 세워서 운영해 보는 게 시급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실제로 이제 그 국내 건설이 되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국내 이제 그 원전 기술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국내에 하나 이제 짓기만 하면 앞으로 이제 수출은 우리가 상용화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수출의 날개를 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산업 자체가 테마로서 움직일 때는 그 지금 선발주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대장주들 잘 가겠죠. 그렇지만 눌림목에 있는 이런 우리가 후발주들도 좀 공략했을 때 또 비교적 좀 쉽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BHI입니다. BHI 보시면은 그 뭐 실적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자리 보시면은 좀 꺾이고 있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 기준에서 좀 추세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실제로 이제 뭐 한 16,000원대까지 좀 밀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선반영된 부분을 일부 조정을 주고 눌림목 이후에 진짜 반등을 할 것 같은데 한 16,000원 그 지지라인 부분까지만 좀 빠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재차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요게 이제 사실상 이렇게 좀 눌린 이후에 접근하시면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 좀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진엔텍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단 박스권에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사실 큰 부담 없이 공략해 보시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선을 그어놓은 대충 이런 그 15,000원대
이런 지지 라인 부근까지만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원전주들이 조금 악재를 반영해야 되는, 소화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15,000원 부근에서는 그 다중 바닥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주가가 이 정도 빠졌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자리,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15,000원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 G2파워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슈가 좀 나와줄 때 정말 잘 움직이는, 과거에는 막 대장주로도 움직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원전주 전반적인 조정에 뭐 동반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제 거의 다 지지라인 부근까지 또 빠졌어요. 과거에 수급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고 지지라인 부근까지 빠지면 단기적인 그 반등 구간, 우리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하나의 종목을 사실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분위기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원전에서 살펴봤습니다.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죠. 분명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악재를 소화하는 기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눌림의 기간을 거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 챙겨주신 세 가지 종목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BHI, G2파워, 우진엔텍 살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했다가 추세적으로 밀리고는 있는데요. 선반영된 부분이 눌림목이 다가온다면 이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박스권에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도 있고요. 단기적 반등 구간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도 있으니까요. 각 종목들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가이드 받아보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주들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래도 GTC202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 이슈 또 챙겨와 주셨죠?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반도체가 정말 그날 강세면 네. 시장이 좋아요. 그렇죠. 그죠? 어제 어쨌든 양시장 다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어쨌든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다, 이꼬르 시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민간 국가 관련해서 이게 사실 발목을 또 잡아요. 삼성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네. 이러한 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악재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이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반영하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어떠냐면은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고 네. 지지를 받고 저항 라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슈에 집중된 시장이 아닐까. 사실 거의 테마주 장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시장에 악재가 있는 반면에도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아서 반도체 수급이 또 쏠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시장이 열리고 네. 개장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뭐가 어떻다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 GTC 관련된 이런 GTC 개막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것만으로도 사실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CES 때 로봇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고 인터배터리 2차전지 좀 약했지만 인터배터리 이슈가 있을 때 이벤트 때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 움직이고, 이번에 또 GTC 관련해서 어제 또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관전 포인트가 어떤 거냐.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 CEO, 황 CEO의 발언이 아닐까. 네, 오늘 밤에 또 기조 네.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젠스랑의 발언들이 뭔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어떤 특정 종목들을 좀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7일, 오늘이 17일이죠. 오늘 18일이죠. 네. 오늘 이제 어제 이슈 기사인데 네.
어떠한 뭐 기술과 방향성을 제시할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게 좀 이어져서 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 굉장히 강했고 SK하이닉스도 뭐 빨간 불이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국내 기업들이 전시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발언이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럼 오늘 밤에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삼성전자의 HBM 공급 관련 발언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진짜 뭔가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HBM 쓰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SK하이닉스 상승할 때 보셨죠? 네. 그때 공략하셨죠? 네. 그죠? 삼성전자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반대로 했을 네. 때 우리가 뭐 HBM 안 쓰겠다 이러면 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네. 그 밝은 빛과 어둠이 좀 공존하는 네. 시기가 아닐까. 근데 지금 이제 퀄테스트도 그렇고 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류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반도체 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더라도 HBM 관련해서 좀 시장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디램 가격, 네.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음. 어제 지금 보시면 메모리 관련주들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나 영업이익에도 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에도 또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엄청나게 초강세를 보였고 지금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방금 말씀 주신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무적으로 볼 때 네. 많은 개선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걸 이제 반도체 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반도체 봄 일찍 오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이제 변곡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한 2, 3개월 가량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AI 칩 설계 GPU 아닌 HBM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 이거 결국 한국 반도체가 좀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악재라고 보기에는 이제 중국향 사실 물량들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업계에 좀 악재로서 작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긍정적인 기조가 그동안 악재를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기조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한번 보자라는 취지 준비를 했고요. 일단 그 삼성전자는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이제 시장에 대표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관심이 가장 많을 거고. 자, 오늘 지금 개장 이후에 삼성전자 이제 갭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급락이 떨어졌어요. 네. 정말 지금은 행보도 누가 정말 봐도 길게 했어요. 누가 봐도 바닥권이고 네. 사실 엄청난 급락 이후에 다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바닥 구간을 잘 다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바닥 구간을 잘 다졌고 네. 그 4만 원대 한번 그 4만 원대까지 한번 조정 나온 이후에는 네. 사실 5만 원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도 다만 제한적인 부분 이런 박스권들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매집이 좀 잘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6만 원부터 5만 원 부근까지는 크게 가격적인 측면을 신경 쓰지 않고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금 담으셨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는 어차피 우리가 뭐 단타를 위해서 진입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6만 원에서 5만 원대 사이에서는 종목을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솔직하게 오픈드리면 네. 6만 원에 들고 있어요. 근데 6만 원에 일단 네. 1차 진입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이 사실 5만 원대가 좀 벗어난다라고 봤는데 5만 원대 지지를 잘 해주는 걸로 봐서 지금이 이제 어쨌든 6만 원 하단부터가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요 5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는 꼭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동진세미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굉장히 큰 조정 이후에 사실 근래 엄청나게 강한 그 뭐 기존의 수급들 이탈하는 굉장히 강한 기존의 수급보다 엄청나게 뭐 상회하는 이런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크게 많이 안 올랐고 지금 이제 바닥부터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좀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더라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대 부근인데 요 구간 오늘 또 지지받고 또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추세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진세미캠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상승 이후에 사실 이제 실적도 좋고 굉장히 그 재료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지 않고 일정 구간 행보하고 있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박스권 하단에 지금 그 하단에서 좀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단보다는 좀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다른 종목보다도 지금 시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악재를 품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전반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뭐 진입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강할 것으로 기대를 해주시면서 관련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HBM 중심으로 AI 칩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반도체가 또 설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또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또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실적, 영업이익 자체가 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 이루어질 젠슨헝 CEO의 발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조연설에서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주목을 해주시면서 관련주들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어제 5%대 상승 나왔던 삼성전자 6만 원 하단에서는 매수 진행하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도 최근 큰 조정 이후에 강합니다.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주셨던 테크윙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박스권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이어왔지만 현재 하단에 있기 때문에 상단보다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실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실시간으로 챙겨보실 분들 아래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상황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오늘은 2633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어제 2600선을 회복하고 오늘까지 가파른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갭 띄우면서 강하게 상승합니다. 2% 넘는 상승불로 현재 59,000원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상승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기아만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알테오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합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급등세 보여줬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모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기관이 모두 담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의 반도체 종목들 물량 담아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홀로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 출발 분위기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특별한 악재를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초반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고 일단 이게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이 원달러 환율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가매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사실 지금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서 우리가 짚어드린 것처럼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나왔을 때 주도 업종 중심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뭐 다소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가장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 우리가 그 언급드린 이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후장에서 차익 실현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반도체 섹터도 뭐
사실 이제 오늘 기점으로 뭐 날개를 달 건지 조정이 나올 건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중소형주도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장 초반 대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수가 약 한 245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한번 눌렸을 때는 이때 이제 중소형주도 한번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 주 전반적으로 지금 괜찮지만, 특히나 이제 그 근래 이제 그 한미 반도체 또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본더도 사실 이제 거의 독점적이다. 지위가 독점적이다, 이렇게 또 이슈가 있었고, 자사주 매입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그동안 대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컸던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분명히 단기적인 폭발적인 상승은 어렵겠지만 충분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좀 한미 반도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이 눌렸습니다. 실제로 상승 이후에 조정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정 구간 좀 매물대만 소화해주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 괜찮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이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시장 상황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 주도 업종 중심으로 상승 나오는 부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하나 더 챙겨주셨는데, 한미반도체 봐주시면서 상승 이후 조정폭이 컸지만 매물대만 소화를 해준다면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보다 이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을 만나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시그널 포착 종목의 경우에는 히든 종목으로 방송 이후에 전략을 매번 잡아주시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강력하게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또는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 정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양자암호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GTC 행사에서 최초로 양자의 날 행사를 또 개최를 한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개최를 할 것이기도 하고, 양자암호 관련해서 계속 좀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니까요. 오늘 관련주 또 살펴주시죠. 속보입니다. 속보. 네. 관련주가 지금 급등이 나와서 어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만큼 재료가 좋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공략할 구간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 오늘 그 관련된 이슈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GTC 관련된 이슈고, 여기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성과를 공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우리 젠순왕 CEO가 양자컴은 30년 걸릴 것이라면서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GTC에서 입장을 좀 바꾸는지, 요게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성과를 공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만 이야기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퀀텀 데이를 통해 양자 컴퓨팅 전략도 제시한다. 양자 컴퓨팅 분야 주요 인사들과 양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 이제 그 이런 특정 테마는 엄청 뭐 이슈에 강한 그런 테마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관련주가 지금 근데 너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퍼센트나 급등했나요, 지금? 지금 시작이 5% 시작했어요. 네. 갭 띄어서.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이거- 일단 살펴보고, 만약에 정 빨리 간다 하시면 또 팍스통신망에서 제가 후발주 주셔야죠. 제가 일단 네. 그 방송이 끝나는 대로 네. 통신망에 이 종목명을 먼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종목명을 여기 방송 끝나고 우리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네네. 방송 끝나면 종목명을 일단 먼저 공개를 드리고, 네. 자세한 전략까지도 사실 이제 텍스트로 일단 먼저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 양자암호 관련주에서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장 출발과 동시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종목들이 이렇게 빠르게 또 시세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장 출발부터 5%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양자 암호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 해안이 정말 특출나게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미 급등이 나왔지만 그 밖에도 잡아보실 수 있는 종목들 팍스통신망에서 또 잡아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움직임과 함께 잡아볼 수 있는 자리는 온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은 오늘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만나볼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SK텔레콤, SKT와 양자암호통신 기반의 VPN 기술을 좀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산업 전반의 불황에도 작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뭐 2년 연속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아직도 성장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좀 느낀 거는 단기적으로 뭐 우리가 길게 보자라는 취지가 아닌 좀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지금 그 우리 팍스통신망에서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 방송이 끝난 이후에 텍스트로 제가 일단 먼저 종목명과 그리고 전략을 공개해드리고 할 거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미리 들어와 계세요.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인데, 차트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우리 보통 이제 깃발형 패턴이라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죠. 조정이 들어오고 하단에 이렇게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줬을 때, 그리고 상단 저항 라인이 돌파 나왔을 때, 이럴 때 과거의 상승률만큼 상승이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뭐 그 자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 최근 들어서 이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거래량이 일단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또 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 분봉상 그 오늘 6%대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분봉상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이평선들도 잘 수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가 아닌 정말 단기적인 슈팅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 종목 재료 많고 차트 위치 좋습니다. 단기적인 공략 노려보실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이용해서 미리 좀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양자암호 관련된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현재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분봉상 눌림목에 있다고 합니다. 눌림목에서 잡아보실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팍스통신망으로 카메라 꺼내셔서 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텍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략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번 주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주들, 양자암호 관련주들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이 출발한 지 17분여 흘렀는데요. AI가 포착한 이슈,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컴이 굉장히 빨간불 켜면서 강력하게 좀 상승불 켜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에서 살펴봤던 양자컴 관련 종목 5%대 갭상승한 것도 이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주들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발빠르게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오셔야 팍스통신망에서 대표님의 전략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비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자, 증시는 사실 이제 뭐 살아있는 거죠, 그죠? 네. 상승한 날이 있고 하락한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그냥 마냥 종목만 공략한다고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를 좀 얻어가야 된다는 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팍스통신망에서 매주 목요일에 산업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좀 공유를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공유 드린 종목이 뒷날 15%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종목 공략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또 이제 이틀 뒤면은 교육하는 날이니까 네. 미리 오셔서 좀 같이 교육도 받고 종목도 공략해 보시고 전략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에도 교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이 15%라는 급등이 빠르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진행되는 교육과 전략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